을 하면서 한민구 당시 장관도 잘 알고요. 예. 또 당시 기무사령관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속된 말로 나쁜 짓 할 분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많이 양보하면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세운 계획이니까 애국심의 발로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저는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할 대목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 계획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요. 이 계획을 짜는 것도 우리 이 규정에 따르면 합참에서 계엄과가 담당해야 될 일이고, 예. 기무사가 개입해서는 안 될 일인 거고요. 계엄과에는 계엄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매뉴얼이 다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예. 따로 계획을 짤 필요가 없는 거죠. 게다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걸 예상해서 그 기각이 되면 촛불 집회 나오신 분들이 폭도로 바뀌어서 무기고를 탈취한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예. 계엄령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한 계획이다 보기는 저는 어렵습니다. 계엄령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제거해야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요건과 관련해서 이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충 얼추 추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진상규명을 하는 게 진상규명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저희가 정치권에서 누구 해라, 누구 제가 어떤 거 아니냐라고 가는 거는 좀 이렇게 수사단이 독립수사단이 차량껏 뭔가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서 좀 네. 말을 좀 아끼고 싶은데요. 수장이라는 거죠. 물에 이제 장례를 치른다. 수장 사례를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감성 호소 필요하다 이렇게 이미지 컨설팅까지 한 곳이 대한민국 국군 기무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정무 참모를 자처했던 것 아니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수장까지 건의했던 건 왜 그랬다고 보시는지부터 질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튜디오는 6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군 기무사 박근혜 정무 참모를 자처했던 것인가? 기무사가 왜 이런 기획까지 했을까요? 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년이나 걸린 세월호 인양. 애초에 인양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적 반대 여론 및 재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인양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비용이 최소 2천억 원 등 여론전 구체적 홍보 문구까지 적시해 두었습니다. 해상 추모 공원 조성 방안 검토. 이것은 미국의 애리조나호 기념관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바다, 강에 흘려보내거나 가라앉히는 방법. 이런 수장도 오랜 장례법이다 라면서 각국의 수장 문화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한 문건입니다. 눈물 흘린 박 전 대통령 알고 보니 기무사 작품 아니었느냐. 이미지 관리 방안까지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VIP 사과 위로에도 불구 정부 지지율이 하락한다. 감성에 호소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 시연 필요가 있다. MB 천안함 추모 연설 희생자 이름 호명한 사례를 제시하고 실제로 보고 닷새 뒤인 5월 19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 담화를 하며 세월호 영웅 10인을 언급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VIP 조치 분야 재현, 가족을 잃은 생존자 5세 여아에 대한 배려, 그리고 후원시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모성의 이미지 제고 기대 효과가 언급돼 있습니다. 자세히도 언급해놨죠.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호, 정한선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강욱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충업일을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가 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제 10대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기무사가 군이 이런 짓 했다는 건 이게 슬픈 일 아니에요? 이 반역죄죠. 그러고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아니 대통령한테 언제 울어라까지 써주면 연예 기획사지 그게 기무사입니까? 그걸 또 그대로 실행해요 또. 그러니까 박근혜죠. 네, 정은갑 의원부터 말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직무범위 뭐 등을 떠나서 사실 뭐 70년대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담긴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비판들을 받을 만한 것이죠. 이 같은 움직임이 만약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뭐 국민의 지탄을 넘어서 그 당시 그 세월호 그 얼마나 그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 안타까운 일인데 정권 책임 차단에만 급급하고 그다음에 은폐, 숨기고 또 뭐 일종의 기획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표정 자체도 뭐 진정, 뭐 감성 이런 호소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진심이 담긴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탄핵에 성막을 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같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으면 그분에 대해서 정말 원인이 뭔지 정말 통렬히 반성하면서 어떤 대한모색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그 순간을 모면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은폐하고 또 은폐하고 또 무슨 기획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참으로 국민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전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정의는. 그렇습니다. 한 명의 희생자라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어떤 시점이잖아요. 그 국가기관의 역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무사에서 이른바 이런 세월호 수장 이런 것까지 검토한 문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거 어찌 보면요 계엄 문건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좀 소름이 끼치는데 이 또한 똑같은 거예요. 이런 국가기관이 있었으니 이건 어떻게 보면요 1차적으로 저는 제가 볼 때 인양을 반대하고 또 사고 원인 분석을 차단하고 결국은 정권의 책임론으로 불붙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뭐 그런 의도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고요. 저는 어찌 보면 심정적으로는요. 그래서 저런 기무사를 수장시켜야 될지도 몰라요. 저도 그 생각이 지금 사실은 이게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사실은 박근혜의 사조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이른바 나치 치하에 게슈타포를 자처한 거죠. 이명박 정권 하에 국정원이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하에 기무사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른바 충성스러운 사조적 역할, 자기 업무는 온데간데 없고 이랬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그 방공 반첩에 전념해야 될 기무사 요원을 60명이나 빼가지고 TF 만들어서 댓글하고 저런 소위 이른바 연예 기획사처럼 좀 전에 뭐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니 그리고 지금 이거 보세요. 외국의 수장 문화를 확인했다 하면서 결과라고 이게 올린 게 이게 지금 이 상황에 타당한 겁니까? 그래서 각국의 수장 문화, 미국은 해군의 전통 장례 방식입니다. 민간 차원도 활성화되고 있어요. 중국이요? 토진한 해소를 위해 10년 전부터 수장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기타 바다 강과 인접한 내륙 지역 중심으로 수장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해상 추모 공원 관련 내용은 지속적으로 확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이라고. 황정수 선생님, 저는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만약에 이런 보고 올라갔다 그러면 비서실장 이거 뭐고 쭉 볼 거 아니에요? 라인에서? 예. 보고 라인에서? 그럼 그중에 어느 하나도 이걸 말이 되냐고 확 찢어버리든지 그런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분노하는 게 옳으려면요. 김우 사령관이 보수 정권에서 대통령에게 단독 보고 독대를 하고 있다는 걸 몰랐느냐. 언론 다 알고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부활되어서 하고 있는 줄요. 그때도 똑같은 분노를 같이 했었어야죠. 그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렇게 독대를 하고 있다는 걸 언론도 알고 있고 세상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야당이건 언론이건 제기를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지금도 저게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군조직이 정무 건의를 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니까 군에 있어서 그냥 범죄수사대 기능 플러스 밤첩 기능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범죄수사는 CID가 하고 방첩 기능은 각 군의 정보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첩 기능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논의가 군의 방첩 기능 자체를 해체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무 기능을 건의했던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 그렇지만 범죄 수사, 한국은 범죄 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첩입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부분에서. 계속돼야 되는 그럼 이런 부분은 대치 계속돼야지. 이런 걸 전부 해체해버리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예, 물론. 수장은 실제로 민간 이 여객선이 침몰했을 때 예. 이 에스토니아호라고 94년에 예. 침몰해서 760여 명이 실종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발틱해에 예, 그렇게 사례가 수장을 한 있죠. 사례도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지도자의 구미에 맞는 방식으로 수장을 건의했다. 예, 그런 예. 것은 군이 계속 그런 식으로 지도자의 구미에 맞게 예.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예. 한마디로 왜곡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이렇게 시정이 지적을 돼야 해야 되겠죠. 된다. 예. 김성환 평론. 네. 저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원래부터 국민 사찰사령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래 기무사령부는 적을 상정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예. 군 보안을 적한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걸 예. 막는 역할을 하고 적이 신문 간첩들 잡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적을 향한 그 기무사의 역할이 국민을 향해 왔다 지금까지. 정권을 향해 왔고.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한 위해서. 거예요. 예. 예.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권력자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까 이것만 고민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이거 문건 보면서 정치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400명이나 되는 승객이 바닷속에 가라앉고 있는데 예. 그거 제대로 구조 못해서 자기들이 책임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 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잠자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구조 못해가지고 예. 그 아까운 국민 지금 어떻게 생명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구조하고 있는 사이에 수장시키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라고 말하고 네, 예. 오로지 이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그냥 국민도 잘하라 이거예요, 그냥 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정치가 국민을 그런 위해서 말이죠, 존재하는 그게 정치가 사실은. 그런 발상이 아니고 왜 어떻게 이런 거를 타이핑을 해요, 저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덮으려고 그걸 그러니까요. 정치적인 난 이거 쇼로 참 이걸 덮겠다고 하는 무서운 사고방식을 사람들이에요. 이런 기관이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했는지 하여튼 밝혀야 되고 지금 송문희 교수님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기무사뿐만이 아니라 그저께 태국의 동굴에 갇혔던 소년들이 예. 13명이 다 온전하게 구조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기뻐하고. 예, 그걸 지켜보면서 한편에서는 참 기쁘면서도 또 뭔가가 오버랩되는 우리는 과연 몇 년 전 세월호 때 뭘 했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잠을 잤든 머리를 만졌든 그 국가 위기 상황에 대통령은 없었고 국가 위기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기무사가 이런 것들, 즉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까 인양을 하면 그다음에 구조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침몰하고 구조가 지연됐다, 상당 기간 생존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걸 덮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무사의 이런 문건을 보고 5일 이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세월호 돌아가신 분들께 일일이 호명한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김지영 승무원이나 이런 분 호명할 그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현 승무원은 20살의 나이에도 임시직 승무원이었음에도 아이들을 구하고 자기는 끝까지 남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같이 함께 했거든요. 그런 정도의 리더십도 없이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고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한기 변호사님. 이 기무사의 이번 문건 사태를 지켜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진영 논리에 접근할 이유도 없고요. 현 정부를 지지하냐 이 문제도 아니고요. 그 국가기관이 그 본연의 업무랑 전혀 무관한, 즉 일탈한 행동을 보여준 거죠. 기무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군사 보안 업무라든가 군 관련 방첩 문제, 어디서 군사 예를 들면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나 이런 감시하거나 이런 본연의 기능이 있는데 전혀 무관한 지금 업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어도 이게 그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부 당시에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벌어진 일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 여론을 보니까 이거를 또다시 정부에 예를 들면은 지지하냐 지지 안 하냐 문제를 접근하시는 일부 여론이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국가기관이 월권 행위했다. 그러니까 제 업무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유법한 행위를 했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앞서 패널께서 많은 좋은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기무사가 본연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기무사 수장해야 된다. 약간 이제
그런 발언도 나왔는데 수장보다는 전면적인 개혁.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개혁이 안 되면 마지막에는 뭐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듯이 수사까지 가야겠지만은 이 업무는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방첩 업무. 예, 방첩 업무는 이거는 국가로서는 어느 국가나 다 있는 업무니까요. 그래서 뭐 기관을 축소하는 것도 좋고요. 하여간 전면적인 개혁은 필요하다. 요거 그러니까 진실 발견도 하겠지만은 책임 추궁도 하겠지만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현암 교수님의 수장 얘기. 그 수장은 정치적 표현인데요. 그 해체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이거는 정말 수장감이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기무사 해체를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네. 방공 방첩 기능은 유지해야 되죠. 물론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국방정보본부 합참에 국방정보부 산하에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 조직을 가지고도. 이런 짓을 하는 기무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배신의 정치를 한 청와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다음 얘기 국민이 꼭 알고 싶고 좀 듣고 싶다, 궁금하다. 그런 말은 왜 꼭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송영무 현 국방 그리고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